우리 생명의 물, 기적의 물에 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에 대해서 가능하면 쉽게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를 원합니다. 자, 볼까요? 다시 표현하겠습니다. 물의 기억력은 이미 증명되었고 현대과학은 물의 기억력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과학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재미나는 실험인데 러시아의 푸폰이라는 과학자가 실험한 것입니다. 보통 레이저를 크리스탈 튜브에다가 쬐었을 때 이런 랜덤한 게 산란이 됩니다. 그러나 DNA를 놓고 레이저를 쬐었을 때 이런 일정한 패턴이 나옵니다. 근데 DNA를 빼고 그냥 물에다가 이 실험을 한 다음에 그냥 물에다가 다시 실험을 했을 때는 이러한 DNA 패턴과 같은 그런 반복되는 패턴이 나타납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도 DNA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물의 DNA가 이렇게 기억이 됐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관점의 물의 기억력을 물리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아까는 그래서 그것을 아까 조금 전에 표현한 것은 팬텀 DNA라고 학문적으로 표현을 합니다. 이건 팬텀 립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령잎이라고 한국말로 우리말로 표현하다면 나뭇잎이 있는데 나뭇잎을 이렇게 뜯었어요. 그리고 킬리안이라는 그런 고전압으로 방전을 시켰을 때 어떤 필드가 물체의 필드가 형성이 되는데 나뭇잎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뭇잎의 형체가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물질과 같은 물질이 없다 그래도 어떤 필드, 장이 나뭇잎의 장이 형성이 되는구나 하는 걸 제가 알게 되었는데 그러면 물질의 필드가 물질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그 필드를 3D 파동이라고 3차원 파동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자, 볼까요?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빛이 있으라 하매 빛이 있었다. 빛이 생겨났다 하는 것이죠. 그럼 그 빛이 과연 무엇일까? 사실은 여러분들은 그 빛이 아인슈타인이 얘기하는 E=mc²라는 물질을 형성하는 그리고 원자폭탄에 의해서 다시 에너지로 돌아가는 그 파동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빛이죠 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은 별개입니다. 현대의 물리학은 물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만 포커스를 하죠. 그러나 그 만들어진 물질이 왜 만나서 소립자끼리 만나서 원자가 형성이 되고 원자가 왜 분자가 형성이 되고 분자가 아미노산을 형성하고 단백질을 형성하고 또 작은 생명체를 형성하고 지금 제가 강의하는 저 같은 고등 생명체를 형성했을까? 이런 질문을 혹시 던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은 이러한 그 생명체로 형성되는 그러한 과정에도 그것이 우주의 원리는 물에다 잉크를 타면 이렇게 무질서로 흘러갑니다. 잉크가 퍼져나가지 다시 물에 떨어진 잉크가 모이는 적은 없죠. 다시 말하면 연력학 제2법칙이 있는데 우주는 무질서를 향해서 흘러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생명체를 봤을 때는 무질서를 흘러서 질서가 창출이 됐죠. 연력학 법칙에 위배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생명체입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생명체가 형성이 되었을까? 그런 관계를 형성하는 일이 만들어졌는데 진화되었건 어떻게 됐든 간에 우리 생명체가 있지요. 창조가 되었건 그렇다면 이 관계가 어떻게 의해서 형성이 되었을까? 어떻게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고 마이너스 쪽으로 흘러서 질서가 유지가 되었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에너지를 투입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인포메이션이 돈을 줘야지만 인포메이션이 형성이 되죠. 정보가 다 돈이죠. 그런데 에너지 투입 없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그런 상황이 태초에 형성이 된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창세기에서 말하는 그 태초의 빛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형성하는 파동과 관계를 형성하는 파동이 우주에는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인슈타인에 의해서 표현되는 E = mc제곱으로 표현되는 그 빛은 바로 물질을 형성하는 파동이고, 드브로이로부터 비롯되는 그러한 파동들, 드브로이는 아인슈타인은 빛이 입자성을 갖고 있다는 걸 표현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어요. 드브로이는, 프랑스의 드브로이는 물질이 파동을 갖고 있다는 걸 증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물질파라고 표현했고, 더 나아가서 파일로트 웨이브라고 표현했습니다. 파일로트 웨이브는 환경과 작용하는 물질의 그러한 능력이 사실은 파일로트 웨이브에 의해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물질에는 파일로트 웨이브가 있는데 그 파일로트 웨이브가 환경과 작용한다. 물질과 물질의 상호작용도 파일로트 웨이브에 의한 것이다. 파일로트 웨이브는 빛보다 빠르다. 이것이 드브로이가 노벨상을 받은 이후에 주장한 것이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드브로이가 빛보다 빠른 빛이라고, 그래서 정보를 형성하는 그런 빛이라고 얘기했을 때, 노벨상을 받은, 아까 몽타니에도 마찬가지지만 현대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러한 얘기를 이론적으로 주장을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드브로이의 파일로트 웨이브 시어리는 오랫동안 이렇게 묻혀져 있다가 최근에 데이빗 봄이라는 물리학자에 의해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저도 드브로이의 파일로트 웨이브를 다시 살리는 그런 학자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 드브로이의 파일로트 웨이브를 3차원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파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3D 웨이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파, 파일로트 웨이브를 향도파라고 그러고 3D 웨이브는 같은 것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이 3D 웨이브의 속도는 입자의 속도 분의 빛의 속도의 제곱이다. 다시 말하면 빛보다 엄청나게 빠를 수밖에 없겠죠. 자,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대성, 아인슈타인의 특수 상대성 원리에 의하면은 모든 물체는 빛의 속도에 가면은 무게가 무한대에 가깝게 변합니다. 그래서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 없다. 그러나 빛은 무게가 없기 때문에 빛의 속도로 갈 수 있습니다. 만약에 빛보다 빠른 빛이 있다면 무게가 어떻게 될까요? 무게가 바로 마이너스가 됩니다. 무게가 마이너스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은 수학에서는 허수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나 물체에 적용이 되는 그러한 부분은, 다시 말하면 이것은 유명한 공식입니다. 1-c제곱분의 v제곱이라면 물체의 속도가 c, 빛의 속도보다 작기 때문에 이것은 항상 플러스가 됩니다. 그러나 v가 크다 그러면 이 부분이 마이너스가 되겠죠. 이거는 허수의 세계입니다. 허수의 세계로 만들어진 그 물체가 뭘까요? 저는 imaginary matter, 다시 말하면 허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것도 역시 디렉이라는 물리학자, 노벨상을 받은 물리학자의 이론입니다. 진공은 가득 차 있다. 무엇으로 가득 차 있냐면은 아까 얘기했듯이 마이너스의 에너지의 입자로 가득 차 있는데, 에너지가 생겼을 때 마이너스의 세상에서 플러스의 세상으로 입자가 튀어나오고 빈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것을 반입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입자와 반입자가 만날 때 다시 세상은 빛으로 들어갑니다. 이 마이너스 입자로 이 공간은 가득 차 있는데 그 중에 그야말로 무한대분의 1만큼이 에너지를 받아서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이 바로 이 우주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이 진공 속에서는 허체의 세계, 다시 말하면 물질의 필드를 형성하는 그러한 입자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허체는 입자로서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필드로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했습니다. 물체는 피지컬 매터, 그래서 물리적인 실체가 있고 또 허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입자가 있고 입자를 싸고 있는 허체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3D 파동인 것입니다. 그래서 입자와 입자의 작용은 바로 허체 간의 작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리고 그 허체의 성격은 물질의 허체, 3D 파동은 물리적 자극에 의해서 분리돼서 3차원적인 형체를 그대로 간직합니다. 바로 동정요법에서 봤듯이 입자의 파동이 떨어져 나와서도 그 어떤 3차원적인 필드를 그대로 형성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물에 옮겨진 물체의 입자의 3D 파동은 물질의 성질을 그대로 가지며 물질과 상호작용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호르몬을 물에다가 기억시켰을 때 호르몬의 리셉터와 3차원적으로 딱 맞게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시 말하면 호르몬의 3D 파동은 호르몬의 수용체와 작용해서 세포 내 신호 전달이 이루어진다. 이것이 바로 워터 메모리, 물의 기억력을 설명하는 이론인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챕터를 제가 이제 간단하게 또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과학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고 물질은 실체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물에서도 따로 존재할 수 있는 그런 허체를 갖고 있다. 3D 파동을 갖고 있다. 그리고 자연 미네랄 환원수는 사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태까지 배웠죠. 자, 구체적으로 우리가 3D 파동을 미네랄에, 전기에, 그 다음에 에너지로 공간에다 담았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를 제가 또 짤막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네 번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지막에 오늘의 주제인 금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3D 파동이 바로 음식이고 음식을 담는 다양한 그릇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밥 먹으라 하고 밥을 공중에 던질 수는 없죠. 밥은 반드시 그릇에 담아서 줘야 됩니다. 그 그릇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물일 수도 있고 물만이 그릇은 아닙니다. 미네랄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세라믹 볼, 제가 말씀드리는 자연 미네랄 같은 사람을 건강하게 하는 그런 세라믹 볼도 물질의 3D 파동, 호르몬의 3D 파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공간도 3D 파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도 3D 파동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 자연 미네랄이 만병통치약에 가깝다는 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에 예를 들어서 P53이라고 암을 억제하는 모든 암의 효과가 있는 그러한 물질이 있습니다. P53의 파동을 담았을 때 이 미네랄이, 자연 미네랄이 어떻게 될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것도 논문으로 써서 실제 과학저널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출간이 된 그런 실험 자료입니다. 자, 볼까요? 암세포의 성장이 일반 물에서는 억제되지 않고 계속 자라는데 여러분들 봤듯이 자연 미네랄 환원수에 의해서는 암세포 성장이 이만큼 억제가 됩니다. 그러나 거기에 똑같죠. 자연 미네랄과 이 정보 미네랄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P53이라는 암을 억제하는 물질의 파동을, 3D 파동을 담았을 때 암세포의 성장이 이렇게 억제가 됩니다. 바로 이것과 이것은 자연 미네랄과 일반 물의 차이고 이것과 이것은 바로 P53의 능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만큼 3D 파동이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물을 통해서, 세라믹을 통해서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유방암 세포주에서 실험했을 때 똑같은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항암제가 세포가 스스로 죽음에 이르게, 암세포가 스스로 죽도록 이렇게 유도를 합니다. 세포 자살을 유도하는 것이죠. P53을 담은 경우에는 암을 자살하는 그런 효과가 이렇게 증가한다는 것입니다. 컨트롤에 비해서 환원수가 어느 정도 증가하지만 P53이 담겼을 때 그렇게 올라갑니다. 전이를 억제하는 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물에서 키웠을 경우에 세포에서 암전이 억제 효과가 이 정도라면 이렇게 암전이가 억제가 됩니다.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하죠. 바로 이것이 P53이라는 물질을
3D 파동으로 했을 때 나타나는 효과입니다. 3D 파동은 어느 약이든 P53을 떠나서 모든 호르몬, 예를 들어서 니코틴을 포함한 모든 양리물질들이 물이나 물에 이렇게 기억될 수 있는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아니면은 공간을 통해서 사람 몸에 받아들여지는 파동은 매우 효과적이고 동시에 매우 안전합니다. 물질이 약의 효과를 나타내고 약이 효과를 나타내고 간에서 분해되면 원하지 않는 물질로 분해돼서 약의 효과보다 더 많은 어느 약이나 부작용의 리스트가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약이 효과만 나타내고 분해되지 않고 그냥 사라진다면 부작용이 전혀 없겠죠. 특히 여러분들 세로토닌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프로작이라는 또 우울증 치료제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세로토닌은 우울증의 원인 물질이에요. 도파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세로토닌이 더 유명한 물질이고 프로작은 세로토닌의 농도를 뇌에서 분해되지 않게 해서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작은 치명적인 두 가지 약점을 갖고 있어요. 자살 충동을 일으키는 그런 부작용이 있어요. 이건 FDA에서 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부작용을 감수하고서라도 우울증을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가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그 부작용이, 여러분들 많은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봤죠? 그분들 중에서 우울증 약을 먹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바로 우울증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이 우울증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자살하는 것인지는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프로작의 특별한 부작용은 폭력 성향을 증가시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총기 난사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약의 부작용에 의해서 갑자기 폭력성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물의 경우에는 세로토닌을 사실은 우리 사람한테 줘도 혈관을, 두뇌를 보호하는 두뇌 혈류 장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BBB라고 부르는 두뇌 혈류 장벽이 있는데 두뇌 혈류 장벽이 보호하기 때문에 약이 두뇌를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세로토닌도 통과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세로토닌은 두뇌에서 자체적으로 형성이 돼야 됩니다. 프로작이란 약은 형성된 세로토닌이 두뇌에서 분해되지 않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물을 통해서 물에 기억시켜서 준 세로토닌은 두뇌를 쉽게 통과합니다. 그래서 아무런 부작용 없이 쉽게 우울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바로 미래의 과학이라고, 미래의 의학이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릇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3D 웨이브를 지금 세라믹 볼에다 표현을 해서 세라믹 볼이 물과 접촉해서 물에다 에너지를 담는 그러한 부분을 지금 제가 설명을 했고, 물질의 3D 웨이브를 디지털화하는 테크놀로지를 저희가 또 개발을 했는데, 그래서 컴퓨터에 여러 가지 물질의 파동을 저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통해서 디지털화된 물질을 카드에다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화 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형체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2차원 평면에, 다시 말하면 평범한 그런 뭐 책에도 표현할 수 있고, 제 책들이죠. 그 다음에 평범한 카드의 형태로도 물질의 파동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로토닌의 파동을 카드에다가 표현해서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금연에다 적용한다면 니코틴 카드를 들고 다님으로 인해서 니코틴 그 패치를 붙이는 것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담배를 피고 싶은 그런 욕구가 없어진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 이런 파동 과학에 의해서 가능한 것입니다. 이거 다시 표현할까요? 이거는 아까 처음에 제가 청국장 추출 펩타이드 H가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효과가 있음을 보여주는 데이터인데,
이 펩타이드 H를 카드에다가 제가 컴퓨터에 저장해서 디지털화해서 저장한 다음에 펩타이드 H를 카드로 표현한 다음에 그 카드 위에다가 세포 배양을 했을 때 실제로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봤을 때 염증이 컨트롤에 비해서 이만큼 억제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카드를 들고 다니는 것이 물을 마시는 것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치료하는 것이 약을 치료하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패러다임 속에서는 물을 마시는 것이 답이 될 수도 있고 또 3D 파동이 담겨 있는 그러한 카드를 지니는 것만으로도 질병이 치료될 수 있는 새로운 의학을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이 카드에는 양리물질의 3D 파동을 디지털화해서 담을 수 있고 그러면 왜 양리물질의 3D 파동이 다시 말하면 카드가 어떻게 효과가 있을까? 바로 양리물질의 물질과 똑같은 필드 양리물질의 장이 형성되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UN 카드가 물질의 3D 파동을 담은 카드가 물질보다 더 큰 물질의 필드 다시 말하면 아까 얘기했죠 허체를 형성해서 물질의 필드로서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 양리물질과 같은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 표현할까요? UN 카드는 이제 UN은 치유 에너지를 제가 UN이라는 단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마이너스 에너지의 입자로 가득 차 있는 공간. 아까 영국의 노벨상을 받은 디렉의 이론이죠. 디렉의 공간, 진공은 가득 차 있는 마이너스 에너지로 공간에 대한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카드 주위에 물질의 필드를 형성하라는 명령서입니다. 이것이 바로 또 홀로그램 이론으로 현대 물리학의 가장 중요한 홀로그램 이론에 의해서 입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공간뿐 아니라 물질의 3D 파동은 전기에도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전자파가 나쁘죠. 근데 전자파가 왜 나쁠까요? 물어봤을 때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전자파가 나쁜 것이지. 전자파가 나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자파와 같이 가는 3D 파동인데 그 3D 파동이 전기를 만들어낼 때 해로운 파동이 이미 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자파가 인체를 해롭게 하는 것입니다. 시중에는 전자파를 차단하는 많은 제품이 있죠. 그러나 제가 만든 전기 정화기는 전기 자체를 인체 친화적으로 바꾸기 때문에 전기 제품을 사용하면서 사람이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떠나서 전기 제품에 내가 원하는 파동 정보를 또 담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니코틴 정보를 전기에 담았을 때 휴대폰에 니코틴 정보가 담겨 있다면 휴대폰을 열심히 받으면 받을수록 담배를 피우고 싶은 욕구가 없어질 것입니다. TV를 열심히 보고 컴퓨터를 보면서 건강해질 뿐이라 역시 담배를 피우고 싶은 나만의 그런 욕구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나만의 전기 환경을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이 원리를 정리하면은 공간에는 물리적인 영역과 마이너스 영역, 허체의 영역이 함께 있는데 이 파동적 영역, 이 허체의 영역, 3D 파동의 영역이 질서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전기도 이 3D 파동이라는 음식을 담는 그릇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체에 해로운 3D 파동이 담겨 있기 때문에 전자파가 해로운데 우리의 테크놀로지에 의해서 전기의 나쁜 파동을 정화하고 인체에 도움이 되는 파동을 세로토닌과 같은 도움이 되는 파동을 담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컴퓨터를 열심히 하면서 뇌파가 들뜨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뇌파가 안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형태의 전기 정화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요. 형체를 바꾸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예를 들어서 휴대폰을 전기를 정화해서 깨끗하게 정화된 전기를 사용할 때 휴대폰에서 거의 열이 나지 않고 기분 나쁜 열감이 없어지고 배터리의 수명이 길어지고 휴대폰을 사용하면 할수록 오히려 인체가 건강하게 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체 공명 수치를 실제로 측정했는데 면역 기능이 예를 들어서 일반 휴대폰을 받으면서 사람의 면역 기능을 측정했을 때 마이너스 17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전기를 정화한 휴대폰의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 기능이 더 상승한다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대폰을 받으면서 오히려 내 몸이 건강이 상승한다는 얘기고, 뇌에 대해서도 일반 휴대폰을 사용할 때 마이너스 10까지 수치가 떨어지는데 UL로 충전했을 때는 오히려 더 높은 수치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휴대폰을 사용할수록 인체가 더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필드를 킬리안 사진기로 측정했을 때 휴대폰을 사용하는 순간에는 필드가 많이 깨지지만 전기를 정화했을 때는 필드가 깨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컴퓨터를 보면서도 들뜨는 뇌파가 이렇게 들떠 있는 뇌파가 이렇게 안정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들떠 있는 뇌파가 이렇게 안정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휴대폰이 실제로 온도가 낮아지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휴대폰에 열이 안 나는데, 휴대폰에 열이 안 난다는 것은 쓸데없는 그런 열은 휴대폰의 목적에 상관이 없는 것이죠. 열이 안 난다는 것은 배터리 수명이 길어진다는 걸 의미하겠죠. 실제로 집에서 전기를 사용했을 때 매년 이 집은 2011년, 2012년 매달 전기 사용량이 거의 같은 패턴을 보이고 일정한데, 전기를 정화한 순간부터 집의 전기 사용량이 이렇게 줄어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여러 집에서 관찰된 효과고, 구체적인 데이터로 만들어서 실제로 논문으로 출간되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모든 전기기구가 인체 친화적으로 될 수 있고, 휴대폰 사용이 사람을 건강하게 해줄 수 있고,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어깨 통증이나 안구 건조증이 오히려 없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TV 화면이 깨끗해지고, 전기밥솥이나 TV를 보면서 컴퓨터를 보면서 뇌파가 안정되고, 전기밥솥이나 냉장고의 음식이 예를 들어서 여름에 전기밥솥에 밥이 하루면은 상하죠. 그러나 좋은 전기를 사용했을 때는 상하지 않습니다. 며칠이 가도 상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에어컨에 냉방병이 없어진다든지, 전기담요를 사용해도 온도는 데피지만 여러분이 몸이 찌뿌둥할 수 있는데 오히려 그러한 몸이 상쾌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